죽음의 위기,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아요. 나이 들은 개체나 비만인 개체들은 특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을 살짝 위로 올리면 누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새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브리더스 퀄리티 신홍주 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핸들링 편의 마지막 강의로 진찰이나 진료, 치료, 수의학적인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핸들링 기법, 즉 보정 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태까지 배운 내용들을 집대성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운용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한 5, 60대 정도 된 노년의 베테너리 프랙티셔너, 네, 수의사 또는 수의 테크니션으로 보이는 분이 아마존 앵무새를 진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손 위에 올려놓고 진찰하고 있죠. 실제로 진찰실에서 이런 일들은 잘 벌어지기 어렵습니다. 왜? 새가 난리를 치니까요. 자, 의학적 조치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 새들은 대부분 두려움을 갖고 그야말로 개거품을 물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새를 잘 다룰 수 있는지 보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치료적인, 진단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그 새를 보정하고 진료할 수 있는, 처치할 수 있는, 하지만 모든 도구가 갖춰진 조용하고 약간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다소 어둡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 공간은 만약에 가능하다면 바닥이 조금 맨들맨들하지 않고 동시에 약간의 쿠션이 있으면 더 좋겠어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쉽지 않은 거지만. 모든 문은 다 잠겨 있어야 돼요. 닫혀 있어야 되고 잠글 수 있어야 돼요. 왜? 갑자기 누가 문을 불쑥 열어서 새가 놀라서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새가 버둥거리고 다니면서 문이 열려서 새가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새는 비행할 때 시속 수십 킬로미터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쉽게. 그럼 어떻게 돼? 그 상태에서 유리벽 같은 데 부딪히게 되면 근데 그대로 경추골절이나 두개골골절로 죽게 됩니다. 보호자가 보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안 좋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수의학적인 조치의 기본 룰을 어깁니다. 반드시 숙련된 조수가 함께 일을 합니다. 보호자는 그 자리에 일반적으로는 위치하지 않는 것이 많아요.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서 유능한 브리더예요. 수의사와의 교감이 깊고 수의사가 원하는 것들을 잘 알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보호자는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처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예외가 되겠죠. 충분한 타월링, 그러니까 타월링이 용이한 적절한 타월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새장 안에 있는 새를 포획해서 꺼내고 또는 박스 안에 있는 새를 포획해서 꺼내고 머리를 먼저 감싸서 머리를 마음대로 움직여서 손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타월로 감싸서 날개하고 다리가 버둥거리지 않도록 하면 돼요.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들은 개체나 비만인 개체들은 특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새가 있을 수 있어요. 핀치 사이즈라고 하죠. 포켓 사이즈라고. 이를테면 패럴렛, 리네올레이티드, 러브버드 또는 버치, 코카틸 내지는 무슨 몽크 이런 작은 패러킷들은 한 손으로 잘 수 있고요. 이때는 보통 우리가 고리잡이라고 해서 손가락 두 개를 이 검지하고 중지를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리고 몸으로 나머지 손가락 세 개로 나머지 몸 날개와 다리를 감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손을 살짝 위로 올리면 고개가 살짝 젖혀지면서 마음대로 공격하지 못하게 돼요. 물론 이런 사이즈의 새들은 사실은 물어봤자 피 한두 방울 나고 말아요. 이때 주의할 점은 뭐예요? 새는 작은 새이건 큰 새이건 기본적으로 잡아서 누르는 게 아니고 그 새가 움직일 수 있도록 1에서 5mm 정도의 많으면 1, 2cm 정도의 여유를 둔 상태에서 그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머리를 잡을 때에도 그 머리를 꽉 누르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쭉 펼쳐지고 다른 데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이드 해준다라고만 하시면 돼요. 요 위에 걸쳐 놓는 거지. 이렇게 걸쳐 놓는 거지. 이걸 가지고 잡아가지고 흔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특히 소형새들은 타월링보다도 그냥 손으로 잡는 게 더 쉬워요. 다만 이 손으로 잡을 때 유의할 사항이 뭐냐면 새드가 버덕버덕거리면 이제 흥분하게 돼요. 사람도 긴장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급해져서 새에게 손을 이렇게 덮는 게 창살이고 창살에 새가 붙어 있을 때 그 새에게 손을 이렇게 덮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는 바닥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우리 손 어때요? 무게가? 이거 한 200g 나가요. 200g이 뭐예요? 한 400g 나가겠네. 새들은 피껏해야 몇십 g이에요. 많아야 1, 200g. 그 위에 이렇게 큰 손바닥으로 딱 치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부러질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중대형 앵무새, 보통 200g이 넘어서 3, 400g 이상, 뭐 1kg 가까이 되는 새들을 핸들링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심호흡을 한번 하셔야 돼요. 보호자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잘 길들여 있다고. 그 말 절대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 보호자가 내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일지라도 이 녀석이 평소에 잘 길들여서 나를 아빠처럼 따랐다 할지라도 보정을 할 때에는 긴장하고 진행해야 돼요. 네. 언제나 보조 인력이 반드시 있어요. 혼자서 놓치거나 또는 어딘가에 엉겨가지고 다리나 아니면 부리가 어딘가 내 옷 같은 데 엉겨서 안 빠지는 경우에 다른 사람의 조력이 없이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얘는 죽음의 위기,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아요. 중남미 쪽에 살고 있는 새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형태인데 특히 아마존 계통에서 이런 방식의 그 방어적 공격 자세를 많이 취하는데 구석에 몰려서 날개를 버둥거리면서 뒤로 누워서 발로 그다음에 부리를 이용해서 막 저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한 템포 살짝 쉬었다가 조금 그것이 잦아든 것 같을 때 타올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머리하고 날개를 먼저 보정해요. 그러면 비교적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고요. 타올을 만들면 보통 저희가 이제 브리또라고 부르죠. 그 이제 멕시코식 음식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앵무새로 브리또를 만들면 네, 앵무새에게 큰 압박을 주지 않으면서 최소한 머리나 다리와 관련한 기본적인 진료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흉곽이라든지 또는 날개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처치라든지 세부적인 조치를 할 때에는 마취가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 핸들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누구나 핸들링 잘 하실 수 아직은 없으시겠죠?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안전, 여러분과 새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로스 퀄리티 심은주 박사였습니다.